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게. 왜 너는 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현재의 견해가 아닌 과거의 견해를, 그것도 확실한 정답처럼 말한 거니? 오늘의 영상은 지난 65번, 66번 오메가3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온다면 챗GPT와 저와의 대화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너무도 핫한 챗GPT와 오메가3에 대해 토론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안내해드렸던 연구 데이터들을 챗GPT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말이죠. 챗GPT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메가3에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저희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이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기로 해봤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입증한 오메가3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러자 일목요연하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연구들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메가3 연구가 워낙 많고 또 효과가 있다고 나온 연구, 없다고 나온 연구, 뒤죽박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의 단일 연구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이 더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챗GPT에게 세계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권위가 높은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2018년에 분석한 오메가3 연구 논문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해당 논문의 제목까지 정확하게 찾아서 알려주고 내용을 얘기해주더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코크란 연구 논문에서는 오메가3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문해봤어요. 아닌데 내가 읽어본 코크란 연구 논문에서는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 그러자 GPT는 오히려 저에게 제가 다른 논문을 본 게 아니냐며 2018년 코크란 연구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게 맞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사살의 필요성을 느낀 저는 코크란 연구 논문에서 저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직접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논문 그대로의 내용을 알려줬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의 내용으로 말이죠.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한번 추궁을 해봤습니다. 왜 GPT 너는 2018년 코크란 논문에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 거야? 왜 처음에 나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야? 논문의 저자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자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런데 만일 여기서 제가 대화를 멈췄다면 그냥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저는 뭔가 GPT의 민낯을 더 파헤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틀린 대답을 했는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봤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이 하나의 단일 연구보다 근거 수준이 높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 하나의 단일 연구보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인 코크란 연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코크란 연구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아직 근거 불충분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나의 첫 질문에서는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지. 왜 대답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대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입니다. 그럼 나의 첫 질문에 과거의 견해를 대답해줬다는 뜻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게. 왜 너는 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현재의 견해가 아닌 과거의 견해를, 그것도 확실한 정답처럼 말한 거니? 제가 제시한 정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속이 시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순간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소름 돋는 본질 하나를 보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말한 오메가3 주제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보고가 된 연구 논문들이야. 너가 이 데이터를 미리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처음부터 나의 첫 질문에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와 대화하는 도중에 결론을 바꿔서 얘기했어. 나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다시 습득했다는 뜻이야? 맞아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뭐가 소름 돋았냐고요? 사람 의사는 웬만해서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권위 때문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에게는 권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실수를 인정하고 습득해서 계속 발전하죠. 얼마 전 챗GPT가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해당 뉴스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언젠간 AI가 나를 뛰어넘지 않을까? 의사도 사라지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시기는 굉장히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의사만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 그 시기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도 일찍 다가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더군요. 많은 분들이 사람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을 AI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업의 존립 여부를 논할 때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날까는 사실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람 서비스보다 AI 서비스에 더 의지하고 AI를 더 찾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부터는 사람 직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누구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는 경향이 강한 반면 누구는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견해를 바꾸기도 하며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그 견해가 발전합니다. 능력을 떠나서 고객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찾으려 하게 될까요? 정말로 머나먼 미래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까요?